이미 공문에 밝혀드린 대로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2009년에 그 탈북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에 오셔서 통일안보 교육 강사로 아주 활약을 하시는 신미화 우리 강사님을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배부해드린 그 강사 이력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오셔갖고 국방부의 그 라디오 방송을 진행을 하셨고 또 법무부의 교도소 우리 재소자들한테 가셔서도 안보 강연을 하셨고 또 군부대 특히 우리 군인 정신 교육 안보 강연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산 국제문학축제 거기서도 초청을 해갖고 안보 강연을 진행하셨고 또 학교에 가셔서 통일교육 현재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 전공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 안보 강사로 오늘 한 20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을 이제 많이 받으셔서 그게 아마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우리 신미화 강사님이 생각하시는 통일 어떻게 하면 통일이 좀 빨리 올 수 있을까 또 본인 생각 또 여러분의 생각을 같이 들으셔서 진행하도록 하는데 우리 잠깐 인사 말씀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일교육 안보 강사 신미화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가 긴장한 이런 시국에 저를 여기까지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육군 종합학교 미주존의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상 관계는 여기서 적당히 하겠지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북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그 탈북자 나오는데 네. 함경북도 사람들이 많은 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지형상 함경북도가 지도 제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하고 인접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차이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함경북도가 가깝기 때문에. 국경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탈북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북자라 그러면 북한의 학적, 네. 배고파서 네. 굶어서 온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북한에서 어떤 그 밥을 굶거나 뭘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네. 먹고는 살았지만은 더 인간의 욕망이 더 좋은 걸 추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그 북한에서 그 탈북하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 돈이 없으면 탈북을 못 하는 거로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시점이 틀립니다. 1990년대 이후에 2000년대까지 오신 분들은 솔직히 어려워서 중국을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근데 2000년대 이후에 오신 분들은 그나마 한국에 대해서 알고 중국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중국을 다니면서 알았기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렇게 그룹을 따지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래 오는 사람들은 좀 더 보다 나은 그렇죠. 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는 거죠. 저도 90년도 사람들은 그 남한이나 그 미국에 대한 그 지식이 있었습니까? 남한이 잘 산다. 90년대 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그런 지식도 없고. 북한에서는 남한에 가면 굶고 막 탄압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남한을 넘어올 수가 있습니까? 북한에 있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교육을 다 받았죠. 그렇게 알고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이 가까운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친족이 있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그런 중국에 있는 친족들이 북한으로 통행증을 떼고 나왔습니다. 그런 과정에 중국이 잘 산다는 걸 알게 되면서 중국에 가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중국에 갔었는데 중국에 가면 한국 드라마가 다 나옵니다. 시간대별이 다 나옵니다. 그런 데서 한국 드라마 보고 뉴스 같은 거 보면서 차츰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왕이면 중국에 있으면 신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탈북자들은 한국이 그 주가 아니라 중국부터 가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을 알아서 온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다 북한하고 통화를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다 알고 남한에 대해서 다 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먼저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먼저 돈을 내서 그렇게 오기 때문에 오는 과정은 어렵겠지만 돈은 먼저 다 대줄 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에 오는 탈북자들은 그 배고파서 오는 탈북자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예. 많이 다르죠 좀. 사실은 형제들이 그렇게 돈을 보내주니까 오게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궁지에 몰려야 오게 되지 조금이라도 편하고 이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사실 올 생각을 안 했었는데 자꾸 생활이 괜찮다고 대한민국에 그렇게 언니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네가 와서 보면 정말 놀랄 거라고. 저는 그냥 밥이라도 한술 먹고 굶지 않고 사는 게 그게 최고의 낙인 줄만 알았지. 그러니까 계속 안 온다 그랬어요. 근데 자꾸 사람이 이게 세뇌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키니까 걔네들이 일부러 시키려고 시킨 게 아니고 좋으니까 좋은 대로 표현한 건데 제가 한 번, 두 번 계속 들으니까 아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인간답게 살아봐야지 이런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빨리 왔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도 다 공부하고 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탈북자가 네. 그 북한에서 어떤 생활을 했냐고 그랬더니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집에서 그 옷을 만들어주고 돈을 잘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북한에서는 무슨 700일 항군 뭐 70일 항군 뭐 천삽두고 뭐 보고 그 노력동원이 심한데 그런 노력동원을 나가야지 그거 그 개인적으로 옷을 만들 시간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돈 벌어서 주면은 쉽게 해서 뇌물을 주면은 빠질 수가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왜냐면 북한은 자재가 없다 보니까 공장 기업소가 돌아 못 갑니다. 거의 가동이 다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와서 일할 것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집에 들어가서 뭐 시장에 가가지고 장사를 하더라도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라.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뭐 장사를 한다던가 뭐 집에서 옷을 만든다던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어서 회사에다 돈을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뇌물이 통한다 이거죠. 비리가 제일 심한 게 북한입니다. 지금 원래 낙후한 나라일수록 비리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그 강 건너올 때도 인민군 병사한테 돈을 주고 남겨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저도 올 때 돈을 다 지불하고 왔습니다. 그나마 저는 언니 동생들이 먼저 몇 년째 돈을 내보내다 보니까 조금 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돈을 주고 넘어왔었는데 실제로 돈이 없어서 막무가내로 넘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운이 좋은 사람은 무사히 넘어오고 운이 안 좋으면 잡혀서 그냥 교도소 가는 거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저 처갓집이 네. 한경도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같은 고향 사람 네. 만나서. 근데 지금 소식을 많이 들으니까 그 김정은 정권의 그 장마당, 네, 장마당. 장마당이 굉장히 지금 번창을 하고 있는데 네. 장마당 하면 시장 경제 아닙니까? 그럼요. 시장 경제 하면은 이게 자본주의의 시작인데. 네, 네. 강사님께서는 지금 그 시장 경제의 그 장마당 현상으로 봤을 때 네. 그 김정은 정권이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유지가 될는지 그 자본주의 체제가 침투해가지고 망할는지 이런 견지에서 어떻게 전망을 하는지 그걸 좀 질문. 지금 시장에 가면 한국 상품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국 상품들 그렇게 내놓고 팔지 못했습니다. 되게 보면 중국에서 한국 이런 옷들이 넘어오곤 했었는데 넘어오는 사람들 자체가 그 상표를 다 떼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에 가면 뭐 대한민국에 뽀로로 만화 있잖아요. 그런 뽀로로
장난감들부터 시작해서 전자제품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의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오래 못 갑니다. 사람들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의식을 바꿀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도 주민들이 의식이 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지금 풍선을 통해서 네. 많이 이렇게 그런 일부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에서 그런 걸 넘어오는 그 현상을 느끼고 있었습니까? 근데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강원도 쪽에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삐라를 넘어오는 거 한두 번씩 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고향이 저기 함경북도잖아요. 그쪽까지는 삐라가 안 날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서 사신 분들은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그게 효과가 많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근데 지금 삐라보다도 일단은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이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게 전파가 더 빠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가가지고 저희 형제하고 북한에 지금 사는데 통화하려면 합니다. 그럼 언니 여기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여기는 진짜 북한에 대비도 못한다고. 그러면 직접적으로 전달이 듣지 않습니까? 제 형제한테서 듣지 않습니까? 삐라를 보는 것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진리라고 봅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이 탈북자들이 네. 북한에 남겨두고 온 가족에게 송금을 하신다고 했는데 네. 탈북자 가정을 북한 당국은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처벌 같은 게 없습니까? 대한민국에서요? 아니 북한에서요? 북한 당국은. 네. 그렇게 자유롭게 탈북자 자기 가족들에게 남겨둔 가족에게 자유롭게 송금을 하게 놔줍니까? 그거는 다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북한에 전화하는 것도 북한 전화망이 아닙니다. 그거는 중국에 있는 전화기로 해서 중국망으로 해서 그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전화들을 다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 명씩 밀수를 하면서 그 자기 장사 목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돈을 많이 줘야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남한에다가 전화를 하면 무조건 돈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무조건 돈이 오는 그런 통로가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또 빌려줍니다. 뭐 10분이든 20분이든 그래서 전화가 끝나면 돈이 딱 넘어오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그럼 거기서 몇 프로를 전화 비용을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아니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당국이요? 탈북자들의 가족을 어떻게 북한에서는 뭐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제가 있을 때도 저희 집에 안전부 요원들이 와서 제가 먼저 언니 동생들이 사실은 먼저 왔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계속 와서 어디 갔냐고 따지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알았어요. 알았지만 우리는 모른다. 뭐 어디 장사 간다고 나갔는데 안 들어왔다.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그냥 오리발 내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이 모른다는데 뭐 어쩌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다 처형하면 북한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거의 여기 대한민국에 3만 명이 넘게 왔는데 거기 가족 일가 친척들 다 처형하면 북한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북한 당국에서도 그것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못하는 거죠. 근데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평양에서 뭐 특별히 중앙당에서 뭐 간부를 했다던가 중요한 요직에 있었다던가 그런 사람들은 남한에 오게 되면 거기 친척 8촌까지 다 이렇게 처단합니다. 근데 일반 주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게 강골되기 때문에 본인들은 중앙당에서나 뭐 당국에서는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김정은이가 정세가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경 쪽에 탐지기 같은 거 남한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전화 탐지기 같은 거 설치해놓고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남한을 오시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올해부터 확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계가 너무 심해서. 또 탈북자 중에 총 얼마나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까?
거의 3만 명이 됩니다. 300명이 3만 명. 3만 명. 네, 근데 이중 간첩 생활을 하는 사람이 지금 네, 다수 상당한 숫자가 있다는데 네, 대한민국의 정책에 불만을 갖고 네. 꼭 좀 설명 좀 네,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어디 학교에 강의 갔었는데 어떤 학생이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한민국 오신 사람들은 다 간첩이라는데 선생님도 간첩이 같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북한에서 이게 고의적으로 이렇게 남을 침투시키려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워서 넘어온 것처럼 위장을 시켜서 오는 그런 부류가 또 있고 여기 와서 사실 생각은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간첩이라기보다도 막 북한에 보내달라고 나는 내 고향에 가겠다고 또 그러는 분들이 유튜브로 또 이렇게 동영상들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의 간첩이라고 말하면 이미 북한에서 다 이렇게 계획적으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진짜 배고파서 어려워서 오신 분들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많은 이탈 주민들이 같은 그런 뭐 말을 듣고 있죠. 그래도 다는 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우리도 같은 이탈 주민이지만 북한 주민이지만 누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뭐 이 사람이 북한에서 간첩임을 받고 왔는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신분을 밝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이지만도 나 오늘에 이렇게 이 친구하고 엄청 친했습니다. 옆에 친구하고. 그래서 내 속사정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소문이 떠도는 게 걔가 북한을 갔다고 간첩이래. 이러는 말이 떠돌거든요. 그러면 나는 섬찟할 거 아니에요? 내 가정사를 얘가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는 일도 있긴 합니다. 네. 일단 한국에서 가장 만족한 점이 뭡니까? 한국에서요? 저 북한하고 비교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내가 네. 한국에 왔더니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질 것 같다든가 만족하다든가 그 만족한 점이 뭡니까? 남한에 오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싶고 그런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구별이 없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도 저희가 무슨 북한에서 배웠던 것처럼 청바지 찢어진 거 있고 못 먹고 뭐 그런 교육이 아니라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진짜 발전된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만족도는 100% 만족해서 몇 프로쯤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저는 100% 만족합니다. 솔직히. 휴격이 전도가 됐어. 아니 네. 탈북자들이 마음 먹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까지 네.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떻게 조달이 됐으면? 거의 뭐 어떤 사람들은 막 한 1,000만 원씩 그래서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올 때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브로커들이 그 사람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일부러 사기 당한 거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보통 300만 미만이면 주되 그 이상은 주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이상 달라고 할 때는 얘기해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 정도는 어느 정도 러비에 당연히 들어가야 돈이기 때문에 인정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무리 형제 뭐 동생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줘서 왔지만도 와서 인간적으로 다 해줬습니다. 300만 정도는 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보통 한 300만이 들고 그거는 중국에서 대한민국 올 때 300만이 드는 겁니다. 북한에서 중국 넘어오는 그 러비는 또 따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 한국에 도착하면 얼마나 저걸 받아요? 정착금이요? 2004년까지 오신 분들은 한 사람당 3,500만 원씩 이렇게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또 경제 상황이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오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주는 건 없고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고 뭐 자격증을 땄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착할 수 있게끔 그런 밑바탕은 이렇게 보장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어디 회사에 취직가 있으면 취업 장려금으로 뭐 300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내가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또 뭐 300이 나온다던가 이렇게 해서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일정한 정착금이라는 건 없군요.
지금은 정착금 없습니다. 2004년까지 다 끊겼습니다. 근데 그 정착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달러로 바꿔서 네. 이북에 있는 그 친척을 또 불러오는 거. 그런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돈이 안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2004년도 전에는 거의 3,500만 한 번에 다 줬으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사기 당하신 그런 분들도 많았고 또 그 돈을 또 자기가 생활할 수 있게끔 좀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또 집에 또 다 보낸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그걸 조절해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나눠서 주려고 아마 그런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아마. 사기 당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한 번에 뭐 3천 얼마씩 받으니까 북한 이탈 주민들한테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또 접근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사모님들 질문 없을까요? 없으면 제가 저 계신 분. 네. 이렇게 사시면서 네. 아직까지도 이 점은 적응하기 쉽지 않다 하는 점이 있으신데 저요. 저는 이제는 적응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솔직히 지금 학교도 다니지만 정말 제가 북한 이탈 주민인 거 다 압니다. 다 알아도 제가 학교 생활 잘 모르고 하니까 처음부터 학교 모임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더 많고 저도 또 그게 만족이 되고 그래서 단지 좀 더 바란다는 부분은 뭐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날 이렇게 억양을 조금 좀 부드럽게 빨리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어디 가서 피해를 입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내 스스로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말투가 이러면 누가 나 북한 사람이라고 뭐라 하지 않을까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안 합니다. 그냥 당당하게 내가 북한에서 왔습니다.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또 소통이 되더라고요. 네. 더 질문하실 거 없으시죠? 주세요. 네. 저 식사를 이제 하시면서 또 자유롭게 질문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내가 소개를 좀 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그 임 여사님 잠깐 저기 오늘 우리 강사 선생님을 위해서 라이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도움을 왜냐면 여자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임영애 저기 지금 현재 LA 평통에 여성 담당 간사시고 또 총무들 맡고 계서 실무를 많이 해서 오늘 그 이런 강연을 한다고 해서 또 평통에 계신 분들한테도 좀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오셨습니다. 임영애 저 LA 평통 간사 환영합니다.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질문하신 분이 어디 가셨나? 잠깐 들어오세요. 우리 정 사장님. 정 사장님은 지금 그 정진철 사장님은 옛날에 한국에서 MBC 그 기자로 아주 많이 날리신 분이고 미국에 오래전에 오셔서 중앙일보에 국장도 하시고 지금 현재는 그린 TV 인터넷 TV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 TV 그 방송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사 토론을 아주 잘하시는 걸로 지금 타운에 소문이 자자하고 우리 국군포로도 소개가 됐는데 한 번에 2만 명 이상 그 지금 조회수가 올라서 우리가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진철 사장님하고 같이 콤비로 그 그린 TV의 제작을 총괄하시는 심재인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우리 기도 좀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강사님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좀 감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외화벌이 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북한 주민들은 그렇게 땅 한 대기가 없어서 북한은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산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급자족하기도 힘든데 한때 되는 그런 땅이라도 농작물 심어서 식량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악편을 심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가난과 궁핍으로 더 몰아내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연락한 환경 속에서도 북한 주민들이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북한에는 한국 드라마, 비디오, 영상물들이 엄청 많이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한국 스타일, 뭐 강남 스타일 싸이 그런 노래 있잖아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소녀시대 뭐 이런 노래들을 막 보고 하고 막 스타일도 옷차림도 다 그대로 따라하고 시장에 가면 예전에 시장에 매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에다 뭐 보자기를 깔고 그냥 이렇게 팔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돼가지고 매장도 있고 또 동일하게 뭐 다 통일져서 조끼를 입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성 초상화 배지는 무조건 또 달아야 됩니다. 그걸 안 달면 장사할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북한 주민들이 변화는 많이 있지만 북한 체제는 아직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북한 체제는 조만간 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명 신미화 집책 대한민국 통일안보강사 위에부는 대한민국 통일교육안보강사로 2016년 3월 14일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육군 종합학교 미주 전후회 LA가 주최한 한반도 통일문제 북한 실상 강연회에서 오늘의 북한 실상과 남북 통일의 전망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강의를 해주시어 본 전후회 회원들에게 보다 깊은 이해를 지니게 하여 주심에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본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6년 3월 14일 육군 종합학교 미주 전후회 LA 회장 정용봉 대독 전웅직. 자 앞에 자 박수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